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게 사인 법칙이죠. 자, 외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외심이 나왔습니다. 외접원이 반지름 나왔다. 그러면 일단 사인 법칙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외접원 반지름 하면 뭐? 사인 법칙 생각해야 돼요. 사인 A분의 A가 뭐냐면 사인 A분의 A, 각하고 마주보는 변, 대변 대각의 관계입니다. 사인 B분의 B, 대변 대각의 관계야. 대변 대각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 싶었을 때는 일단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야. 하나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는 이렇게 나왔을 때야. 지금 4개 중에 3개가 나오고 얘를 구해라 이 말이고, 이 4개 중에 3개가 나왔을 때 얘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이거는 사인 법칙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A, B, C. 예, A가 나왔어요. 이 길이가 나왔어. 사인 A가 나왔어. 사인 B가 나왔어. 무슨 조건입니까? 변 하나랑 각 2개가 나왔죠? 물론 각 2개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를 알려준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냐면 아싸 조건에서 사용을 할 거라고. 두 변과 사이각이 나왔을 때. 혹시 두 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이 나오더라도 이용할 수가 있다. 뭐가 필요하다?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대변 대각,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A, B, C. 이거 하려 그래? B, C, C. B, C, B, C, B, C, B, C, C, C. 맞나요? 좀 이상하다. 내가 틀렸네. B, C, C. 이래 되는 거죠? 얘는 뭔 조건이야? SSA 조건입니다. SSA는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SSA는 본 적이 없어 우리 조건에서. 문제는 있어. SSA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얘 식을 적다 보면, 얘 두 개를 적다 보면 사인 B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하다 보면 사인 B가 2분의 1이 되는 것은 B가 몇 도냐 원래? 30도입니까? 30도짜리하고 150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라고. 조심할 사항은 이거야. 사인 법칙에서 도형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사인 값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왜 180도까지만 되는 거죠? 180도는 두 개가 존재하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지금 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돼. 크로스. 이런 상황에서는 뭐? 크로스가 아니라 대변 대각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외접원은 반지름 나오면 쓸 수 있고. 자, 사인 법칙을 너희들이 지금은 엄청 많이 쓰지 않지만 도형 문제 풀 때는 이 공식을 좀 빨리 쓸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고, 지금은 빨리 안 써도 돼. 쓰고 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바로 A 값을 알았으면 좋겠고 사인 A 값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너희들이 연습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좀 느낌이 좀 빨라집니다. 뭔 이해됩니까? A로 정리해서 쓰는 연습, 사인 A로 정리해서 쓰는 연습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야. 한 번씩 적어보면. 알았습니까? 이거는 다음에 일단 이거 1번 하고 다음에 하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렇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연습을 받았으면 좋겠고, 대신 주의사항 우리 내용 중에 하나가 P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P는 형성되겠다 이런 말이야.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의 B 하고 A 대 B 대 C가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사인 값의 B와 대변의 B는 같습니다. 얘를 A, B, C로 다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야? BC분의 1은 AC분의 1은 르네하고 대가 AB분의 1로 B로 형성이 되겠다 이거죠. 사인 B하고 변의 B는 같고 AB, BC, CA의 B가 나왔다는 것은 A 대 B 대 C의 B를 알려주려고 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A, B, C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라 이거죠. 이렇게 바꾸면 사인 B가 나올 거야. 보통 우리가 사인이 나오면 변의 B로 많이 갑니다. 변이 제일 쉬우니까. 문제는 따로 없네요. 요런 말이야. A, B 대 B, C 대 C, A의 B가 1대 2대 3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나눠? A, B, C로 나눌 거야. 그러면 C분의 1대 A분의 1대 B분의 1은 B가 변하지 않겠죠. 다 똑같이 나눴으니까 B는 똑같겠지. 그러면 얘가 역수가 되겠네요. 역수 1대 2분의 1대 3분의 1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3대가 아니죠. 6대 3대 2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야. 연결고리는 얘니까. 그래서 사인 B가 나왔다, 길이의 B가 나왔다, 곱의 B가 나왔다 이런 내용들은 사인 법칙과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자,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증명도 있지만 증명은 하지는 않겠고, 자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원래는 그림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밑에다 그냥 쓰세요. 밑에다 하나만 쓸 거니까. 자, 코사인 A는 2BC분의 A, B, C 순서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순서가 있어. 규칙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A, B, C, B, C, A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얘를 곱하고 넘기고 곱하고 넘기고 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로 갑니다. 두 가지 식입니다. 첫 번째는 S 세 변이 주어질 때 각을 구하는 거야. 세 변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사인 법칙보다는 좀 더 정교한 겁니다. 얘네들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일단은 변이 많이 주어져서 일단 코사인 법칙 쪽이 먼저 가깝고, 각이 많이 주어져서 사인 법칙 일단 쓰겠다 이런 생각. 아까 얘기했던 대변 대각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사인 법칙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사인의 b가 변의 b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문제 풀 때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인의 b가 변의 b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사인의 b가 변의 b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많이 나왔을 때는 두 변과 사이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변 세 변이 주었을 때 각을 하나씩 구할 수가 있다. 단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코사인 각을 구하는데 세 변이 주어졌으면 어떤 각을 구할 거냐라는 거고, 그 각 선택에 따라서 연산이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긴 변을 하나로 보고 이쪽 각을 구하려고 많이 해요. 수가 너무 커버리니까. 얘가 너무 커. 얘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려고 하는 것은 보통적인 방법인데 그게 100%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몰라요 실은.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값은 구하고 나서 사인 값 구하라고 하면 이 수가 너무 지저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림을 먼저 그려봐. 그림 그려봐. 그림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비율은 안 맞아요. 여가 C 120도, A 8 B 10, A 8 B 10, 여가 8 10, 여가 A 여가 B. 사실 선생님이 그냥 그리다 보니까 된 거고, 너희들도 그렸을 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린 게 맞아요. 너무 왜곡되면 힘들어. 현재 그림을 보았더니 뭐야? 사스 조건이죠? 코사인 법칙 써라 이 소리가 되겠죠? 이쪽은 공식이니까 도형과 공식을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됐어요? 세 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막 이런 조건 나오면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써라 이런 말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 2R분의 A,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그럼 2R분의 A. 코사인 B는 코사인 B 공식이니까 다 외워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가 아니죠. 뭐하고 있어? B가 나왔으니까 C죠. AC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인 C 2R분의 C. 이렇게 실상 사인 A하고 사인 C는 B가 A 대 C라고 했지. 양쪽에 B가 있으니까 그냥 A하고 C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양쪽에 있으면 2R이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 A 없어지고 식을 정리했더니 요것도 CC도 없어지고 A 넘어가서 A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B제곱 C제곱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인의 B가 나왔죠? 이건 뭐라고요? 사인의 B가 나온 거야, 이거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바로, 이건 B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7대 5대 3이야. A 대 7대, 세 변이 7대 5대 3이라고요. 7대 5대 3 이 말이야. 여기가 A, B, B, C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최대각, 최대각은 대변이 가장 길 때 이게 최대각이죠. 요 각에 대한 얘기를 구하라. 코사인 A를 구하라. 세 변의 길이를 구했고 현재 원하는 것은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 각 A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K가 있을 필요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계는 없겠지. 닮음이니까. 하지만 풀 때는 서술형일 때는 뭐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K는 없어지는데 B니까 닮음이니까 없어질 거라고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하면 우리는 첫 번째 뭐가 떠올라?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2분의 1 A, B 사인 C입니다. 이제는 2분의 1 A, B 사인 C야.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는 이제 안 까먹어. 삼각형 넓이는 뭐라고? 2분의 1 A, B 사인 C야. 됐어요? 자, 이 사인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뭐로 넘어갈 수 있다? 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 보고 사인 법칙 보면서 쓰면 돼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4R분의 ABC 또는 사인 C를 없애지 말고 A, B를 없어도 되겠지.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해서 정리하면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당연히 못 외우겠지. 당연히 못 외우겠지. 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다음은 해론의 공식이 이름은 적어있어. 해론 공식은 여기에 있는 식 중 얘를 사인 대신에 코사인 제곱 C를 적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가 증명이 됩니다. 지금은 증명은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증명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좀 식이 길어. 펜이 없어.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 안에 적어보세요. 너희들이 적어봐. 길어 가로 4개야 4개. 가로 4개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2분의 A 빼기 C 더하기 C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나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A, B, C 더하기 쓰고 빼기를 마이너스를 하나씩 붙였다 이 말이야. 빼기 C, 빼기 B, 빼기 A 이렇게 적었다는 이 소리야. 알겠어요? 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돼요. 보통 책에서는 그거 대신에 스몰 s라고 해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S로 바꿔서 써.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바꾸냐면 한 번만 써줄게요. 여기 또 하나만. 아까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가 있었지. 얘를 이렇게 쓴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2C로 쓴 거야. 그럼 요놈은 뭐가 돼? 스몰 s가 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스몰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로 정리해서 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둘 중에 어떤 걸로 외워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또 빠를 수는 있어요, 계산이. 연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요놈이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더 빨라.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내저본의 반지름이 있을 때, 내저본의 반지름이 있을 때, 내저본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식은 아주 중요한 거야. 위에 두 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공식 별로 안 써먹어. 보통 한 번씩 선생님 써먹긴 한데 어떨 때만 써먹냐면 세변이 정수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라지긴 합니다. 아니 저는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뭘로 가? 세변 나오면 아까 뭐라 했어요? 사인 법칙이라 했죠. 코사인 법칙이라 했죠. 코사인 A 값 구하고 사인 A 값 구하면 두 변 사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은.
두 변 사이 값으로 우리 넓이를 구한다는 게 추천을 하는 거야. 거의 안 쓰니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이 길이가 얼마고? R이야. 그러면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R. R이 앞으로 쓸게요. 네,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이 넓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내부의 점에서 수선 나왔다는 것은 넓이에 대한 생각이야. 넓이에 대한 생각. 자, 이 삼각형은 너희들이 아주 많이 볼 건데 여기에 내심 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실은 가계 2등분선입니다. 1학기 때 했던 그림들이 많이 있어. 자, 이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이 길이 얼마죠? 외우라고 했는데 몰라. 모르면 보여줘야지. 이 길이도 x죠? 이 길이도 x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야. 그래서 2c 플러스 2x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x는 넘겨서 정리를 했더니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외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x야. 이건 써야 누구들이 a, b 더해서 c를 빼서 2배 하는 거야. x야. 얘랑 더해서 얘 빼서 2배 하는 거야. 아주 많이 나는 거니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길이가 지금 x란 소리잖아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째 지금 정사각형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x를 구하는 방법이 위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뭐로도 구할 수 있다? 반지름 넓이로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1 AB죠. 얘랑 지금 2분의 1 AB랑 같아지는 거야. 2분의 1 없어지면 R은 여기서 R은 또는 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B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두 가지 방법이네. 얘는 어떤 도형에서 쓸 수 있는 거야. 내저번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는 그 길이를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는 있다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알겠어요? 둘 다 기억은 하고 있고요. 사선식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선식이 뭐냐면 좌표가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야. 모든 다각형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각형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안 써먹고 우리는 어디서만 써먹을 거야? 삼각형에서만 써먹을 거야. 알겠어요? 사각형에서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좌표가 주어졌으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좌표를 깔입니다. 상관없어. 계속 깔 거야. 계속 깔아도 돼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돌아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뭐냐면 A, B, C, D가 있으면 사각형을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 순서대로. 시작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잖아. 적다 보면 내가. 이건 안 된다고요. 분명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시작점에서 오른쪽 돌든 왼쪽 돌든 이건 관계가 없어. 하지만 끝에는 다시 자기 자리까지 와야 돼요. 5번 써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한 거에서 이렇게 크로스 한 것을 빼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사선식이라 부른 거야. 그래서 사선식은 웬만한 다각형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어. 사각형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 구해. 두 변 사이각으로 구하지. 왜냐면 좌표가 주어지겠어 안 주어지겠어? 안 주어질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지? 특히 우리가 사선식은 어떨 때만 쓰냐? 특히 0,0, A, B, C, D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아주 유용하죠.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D-BC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이걸 이용한다고 하면 한 점을 원점으로 가져가서 넓이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리함수 할 때도 좀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평행사변 넓이. 안 알려주면 또 못 푸니까 평행사변 넓이. 자, 평행사변의 넓이는 지금 요놈이 세타예요. 세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몇 세트 있어? 2세트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네. 2분의 1 두 변과 사이각으로. 사이각은 이 각을 써도 되고 이 각을 써도 되겠죠. 왜? 보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같습니다.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아요. 사인 보각은 같아요. 사인 30도 150도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코사인 둔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관계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보각 관계라서 식을 두 개 만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이 이렇게 쪼개졌어. 요놈이 세타고 요놈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뭐가 나왔어? 대각선 길이하고 이루는 각이 나왔습니다. 대각선 길이하고.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도형이 뭐가 나와? 평행사변이 나오겠지. 그럼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A. 좀 그림이 좀 틀어졌어 지금. 평행사변이 아니야.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대각선 이루는 각이 이쪽 각으로 오겠죠. 이쪽 각과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넓이는 두 변과 사이각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는 평행사변형의 AB 사인 세타였는데 이제는 그거의 절반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사각형은 뭘 어떻게 구했어? 지금 평행사변형 두 변과 사이각 주어졌을 때 사각형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나왔을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지 않은 문제는 공식인지 아니야. 그러지 않은 도형은 어떻게 풀어?
그러지 않은 도형은 삼각형 쪼개가지고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넓이를 나눠서 봅니다. 사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접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외접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사인 법칙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접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각의 세타면 좀 애매하네요. 위치는 상관없어. 너 아무데나 상관없어. 또 지우지 마라. 그냥 관계없어. 여가 세타면 요놈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마주보는 각이 180도 관계잖아. 그러면 우리는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 삼각형이 사인 법칙, 이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고, 반지름 길이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 달라. 반지름 길이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인 법칙이 아니야. 그냥 요 각하고 요 각의 합이 180도니까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말 되겠어요. 됐니? 네 변의 길이가 나왔어. 뭘로 가? 코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왜? 이쪽의 코사인 값과 이쪽의 코사인 값이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요 길이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엄마 이해됩니까? 하지만 요놈의 코사인 값이 음수각으로 바뀌어. 그럼 코사인 세타식이 나올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가함수는 좀 덜 풀었긴 했는데 다음 주는 우선적으로 이쪽 활용 도형을 좀 풀게요. 삼가함수 그래도 좀 풀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과제는 어디가 있어? 책이 어디가 있어? 알겠죠? 스텝 1, 2에 몇 문제 정도 됩니까? 네? 80문제야 스텝 2까지가? 맞아, 80문제야? 쓰러지겠는데? 알았어. 80문제는 80문제야. 그러면 좀 넓이는 쉬운데. 아, 끝났죠? 너무 많다, 손. 발. 야. 발 들라면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몇 문 준대? 30문, 20문 주거냐? 어린 거는데. 코사인 법칙까지 여튼간 풀어야 돼요. 연습이 돼야 되니까 스텝 1하고 스텝 2 499번까지만 풀겠습니다. 499번까지 한번 연습해야 돼요. 한 내가 봤을 때는 60분 되면 1시간 반은 2시간 정도 투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